소득공제, 세액공제. 너는 뭐고? 그러는 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 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항상 궁금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게 그거 아닌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대충 얘는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는 말과 세액공제라는 말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득공제 넌 뭐고? 세액공제 그러는 넌 뭐야? 자, 첫 번째로 먼저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렵죠?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1년간 번 모든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을 바탕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게 벌면 과세표준이 낮고 많이 벌면 과세표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나라에서 이거는 소득이라고 안 칠게 라고 빼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게 계산되니까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총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그리고 기타 다른 소득공제를 빼면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요. 그 사업하는 분들이랑은 다르게 근로소득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 공제 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세액공제겠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의 일부 자체를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세액공제라는 게 소득공제보다 개념이 훨씬 쉬워요. 쉽게 말해서 세금 구간을 낮춰주는 게 소득공제라고 하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이래요. 근데 세액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세금은 100만 원만 내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세율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 소득공제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기준에 따라서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이 2천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소득공제를 2천만 원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한 1천만 원만 6%의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은 6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무려 2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세액공제는 바로 여기서 산출된 세액 300만 원 또는 60만 원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금액이 진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는 거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소득공제는 내가 과세표준금액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효과가 달라지고, 세액공제는 계산한 금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금액이 절약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소득공제 대상 항목과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소득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카드공제, 연금공제, 청약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등이 있고요. 세액공제에는 자녀,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개인 IRP, 연금저축 등이 해당이 돼요. 이 중에 몇 개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받잖아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소득공제는 정확히 말해서 내 연봉의 25% 이상 사용금부터 가능해 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분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 물론 많이 쓰면 쓸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하네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되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따지면서 카드를 쓰냐? 네, 따져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내가 사용한 금액을 따져보고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월세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서 자취하시는 자취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거나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되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는 이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가능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를 내고 계시는 근로자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자,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과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니까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사용을 몰아주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그렇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카드와 현금을 불문하고 모든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13월에 세금 폭탄을 떠안지 않으려면 공제신고서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아도 단순 실수를 해서 잘못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잘못 신고한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붙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복자가 알려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복부인 여러분, 안녕!